네, 앞을 내다보는 유망 직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직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영화나 음악, 거기다가요, 관광지들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한국 의료기술까지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분들이신데요. 국제의료 마케팅 전문가, 이른바 병원 국제 마케터라고 불립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미즈메디 병원의 김승현 병원 국제 마케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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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좀 신기해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아파서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병원 국제 마케터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직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병원 국제 마케터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의료관광 산업에서 말 그대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을 하거나 또는 네. 저희 의료기관에서 그들을 응대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법이 개정돼서였겠죠. 예. 네. 2009년에 저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한 그 병원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예. 그리고 정부들의 그 지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새롭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 업무들이 각 병원마다 비중 있게 더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작은 병원이기 때문에 더 마케터의 역할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외국 환자를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보다는 더 손이 가고 또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병원 국제 마케터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해외 환자들이 진료나 수술을 받으러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저희 병원의 어떤 주력 진료 과목은 무엇인지 소개를 네. 하고 그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귀국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그 원어민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팀워크를 맞아서 통역 지원을 해드리고 진료 서비스와 진료 외의 서비스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병원 국제 마케터라는 이름이 부르기 쉬워서 말이지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통역 네. 지원부터 뭐 또 MOU 체결도 맺어야 되고 각종 의료 행사 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네. 한번 하소연의 시간, 하소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드신 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진료소가 따로 있거나 네. 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 부서가 있기도 하고요. 네. 저희 같이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 홍보실이나 마케팅실에서 함께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해외 환자를 대하려면 외국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터 말고도 그 각국의 언어별 코디네이터들과 좋은 팀워크를 가져야 하고요. 그 진료 서비스 외에도 진료 외 서비스들을 다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아서 예, 좀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상대하시는 나라는 몇 개 국가 정도 될까요? 예. 저희 병원인 경우에는 주로 러시아 환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멀게는 뭐 미국이나 이런 저희 교포들도 들어오시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힘드셨어요? 출장도 다니실 테고. 네.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2011년에 러시아 사하공화국에 그 나눔 의료 진료 사업을 펼치러 출장을 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자체가 그 도시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광 그 엑스포에 나가서 진행을 하는 거와 뭐 나눔 진료를 위해서 이동할 때 저희가 그 모든 짐을 다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운반을 하거나 그랬던 경우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러시아 그 말씀하신 그 지역은 좀 시설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의료 예. 환경이 많이 없어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셨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으로, 박람회 행사장으로 진료 기록을 막 들고 와서 예. 현장에서 진료 상담을 원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렇게 체육관 부스 한 켠에서 구석에서. 예, 진료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네요. 네. 보람을 느끼면서도 좀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채널을 돌리시면은 난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직업의 매력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이 가진 장점이 뭔가요?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주로 불임 치료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있는 여성병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러시아 환자들이 한 연간 한 800명 정도 이런 불임 치료와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으러 들어오시는데요.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임신에 성공을 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의료진들 그리고 같이 애써주셨던 의료 통역사분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불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상주를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진료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저희 불임 치료를 위해서는 한 번 입국하셔서 최고 한 달 정도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요,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아기 갖고 싶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정말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또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직업의 보람과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직업의 전망은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의료관광 산업은 그 신성장 동력 산업의 고부가 서비스. 고부가 서비스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고부갈등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관광공사 등의 정부기관 그리고 각 지자체별 사업 계획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의료관광의 후발자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나라는 그 병원 환경하고 의료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그 의료관광 산업을 주도하고 외국인 환자를 응대할 수 있는 그 전문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의료 마케터도 있지만 의료 통역사 그리고 또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그 직업은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난 이상 당분간 한국 의료의 그 진료는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병원 국제 마케터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우리나라 기술의 그 의료의 우수성을 좀 전 세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직업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원 국제 마케터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네. 환자도 만나야 하고 관련된 그 에이전시들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고 그거를 안내하고 그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외국 문화에 대한 그 이해도 좀 받아들이는 이해도 있으면 좋겠고 조금 적극적인 성향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같은 스타일 어떨까 싶어요. 저 굉장히 좀 밝은 성격이고 적극적인 성격이기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스킬 좋고. 네, 네. 저 어떨까요? 아주 적합해 보이세요. 근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 저기 진료 과목 중에는 유선 씨 어느 병원이 좀 잘 맞을 것 네. 같으세요? 뭐 성형외과 성형외과.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저 그쪽 잘 몰라요. 네. 환자들이 모델을 삼아서 갈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저도 그래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실장님께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셨던 경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의료진이 직접 환자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의료 통역사가 중간에 껴서 의료 통역사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진료를 보는 도중에 의사의 말을 환자에게 전하고 환자의 증상을 다시 의료진한테 전하는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중간에 통역이 조금 자칫 잘못된다거나 그러면은 큰 의료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민감하고요. 저희가 팔아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의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감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무래도 의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언어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통역을 하거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느끼지는 않으세요?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되거나 의료 통역사가 되려면 전문 의료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보험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험은요? 네네. 네. 보험 지식은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비를 내고 가실 때 네. 자국에서 갖고 있는 보험들이 있으면 예, 저희 나라 또 보험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기 전문적인 때문에 직업이에요. 네, 예.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병원 국제 마케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2009년에 국가 차원에서 그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과정이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저 역시 그 병원 국제 마케팅 전문가 과정 1기를 수료를 했고요. 의료관광 관련해서 현재 그 동종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일반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서류 전형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주말마다 20주 동안 수업을 수강을 해야 하고 또 해외 우수 병원 탐방을 위한 한 차례 필드 트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와 병행을 하면서 주말에 수업을 들어야 해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해주신 병원 국제 마케팅 전문가 과정은 어떤 좀 전공 학과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일반인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예.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면 조금 수월하거나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격증, 도움되는 자격증도 있나요, 혹시? 도움되는 자격증 비슷한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따로 자격증은 없고요. 아. 네, 이 과정을 수료를 하거나 혹은 예. 비슷한 의료관광 관련된 마케터 과정 또는 코디네이터 과정을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의료기관이나 협회 또는 뭐 관련된 에이전시 등에 취직이 되어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제가 듣다 보니까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진료 과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여성 병원인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환자분들이 되게 편하게 여겨주세요. 여자분인 경우는. 네, 육아를 또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외 출장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죠. 겪지 않으실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 편이세요? 좀 가정에서 우선은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남편분도 도와주셔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하고요. 네. 긴 출장이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탁월한 직업이에요. 또 예.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업일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병원 국제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어떤 방법으로 수료를 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매년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기까지 졸업했죠? 지금 4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기군요, 아직. 교육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나 오송에 있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외에도 뭐 관광공사나 기타 협회 등에서 있는 관련된 의료관광 교육을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자세한 사항은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만 해도 이 병원 국제 마케터라는 직업은 많이들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병원 국제 마케터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료 상품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해외 그 환자들의 귀국과 진료를 돕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 스킬도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업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기관별로 그 국제진료팀이나 관련된 홍보팀에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업무를 이해를 한다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전 세계로 널리 알리고 있는 의료 마케터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병원국제 마케터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소개해 주신 김승현 실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